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1년 제2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황성분의 1%인 중류를 40톤/h로 연소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CaCO3, 탄산칼슘이죠. CaCO3로 타랑하고 황을 석고이수염으로 회수하고자 한다. 이때 회수되는 석고이수염의 양을 톤/h로 계산하시오. 타랑률은 98%, 칼슘은 40%, 40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칼슘의 원자량이 40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류 속에 있는 황분을 처리했을 때는 먼저 기체라는 SO2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S를 연소를 시켜주게 되면 SO2가 나오겠죠. 자, 발생된 SO2에 탄산칼슘을 우리가 흡수제로 넣어줘요. 그러면 탄산칼슘과 황산이온이 반응을 해서 석고이수염을 형성을 해요. 자, 그리고 석고이수염과 함께 CO2가 발생하죠. 따라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화살표 왼쪽에 물 두 분자와 산소를 하나를 주입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비례식을 놓을 때는 S와 발생되는 석고이수염을 비례식을 넣는 거죠. 자, 그럼 S가 중류가 톤/h로 주어졌으니까 질량을 쓰는 거죠. 그래서 S는 분자량이 32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석고이수염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톤/h로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분자량을 씁니다. 그럼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 보면 석고이수염의 분자량은 칼슘의 원자량이 40, S의 원자량이 32,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그리고 H2의 분자량이 18, 2개죠. 그래서 172예요. 따라서 32kg의 S를 연소를 시키면 석고이수염이 172kg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중류 40톤/h, 40톤/h 중에서 황분이 몇 퍼센트? 1%. 1%는 0.01.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제거됐느냐 하면 98%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제거된 값이 타락률이죠. 따라서 0.981 대 X. 따라서 X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발생되는 석고이수염은 2.11톤/h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응식이 있는 문제는 반응식을 정확하게 서술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입구폭이 12.0cm, 유효 회전소가 4인 사이클론에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신 장치가 되는 거죠. 먼지 밀도가 1.70g/cm의 삼성인 배기가스가 15.0m/s로 유입된다. 배기가스 온도가 350도씨인 공기로 가동할 때 50% 제거 효율로 제거되는 먼지 입경을 계산하시오. 가스의 밀도는 무시하고 공기의 점성 계수는 0.0748kg/m이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DP50에 해당하는 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 DP50은 9마이크로 B 나누기 2파이 N 곱하기 V 로에스 마이너스 로의 루트 곱하기 10의 육성으로 마이크로미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의 점성계수. 공기의 점성계수가 지금 얼마죠? 0.0748kg/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입구폭이 12.0cm니까 0.12m가 되는 거죠. 나누기 2파이, 파이는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3.14를 대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N이라는 것은 회전수 4회,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속도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속도가 15.0m/s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리고 로에스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자의 밀도가 지금 먼지 밀도가 되니까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나 g/cm의 삼성의 단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kg/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삼성. 따라서 1.70g/cm의 삼성은 17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로우라는 가스의 밀도는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가 나와요. 자,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육성을 곱해서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5.92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DP50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해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정을 해놨느냐 하면 시간을 보정을 해놨거든요. 점성계수의 시간 단위가 지금 hour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속도의 시간 단위가 세크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가 분자와 분모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 단위로 꼭 환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평판형 전기 집진 장치에서 입자의 겉보기 여과 속도가 5cm/s, 방전극과 집전극 간의 거리가 15cm, 배출가스의 유속이 0.67m/s일 때 집진기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집진기에서 이렇게 집진극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방전극이 있죠. 자, 여기에서 집진극과 집전극 간의 거리를 D라고 해서 직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집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R 또는 S라고 해서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계산했을 때 W1라는 입자 이동하는 속도 분의 유속 곱하기 S, 집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거든요. 그럼 W1라는 것은 입자의 겉보기 여과 속도니까 5cm/s, 다시 말해서 0.05m/s가 W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속이 0.67m/s, 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가 15cm니까 S, 다시 말해서 0.15m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2.01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S가 집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라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송풍기의 회전수가 200rpm일 때 송풍량이 200m의 삼성/hour, 정압이 60mH2O, 동압이 6HP, 만일 회전수를 400rpm으로 변화시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정압을 계산하시오. 2번에 동력을 계산하시오. 3번에 송풍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속도 법칙이라는 것은 자,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회전속도 변화에 몇 승에 비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R1분의 R2라는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200rpm에서 400rpm으로 변화된 값이에요. 따라서 200rpm 분의 400rpm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정압이라는 것은 회전속도 변화의 몇 승이냐 하면 2승. 그리고 동력은 3승, 송풍량은 1승에 비례해요. 따라서 정압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주어지는 정압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2승. 그리고 동력은 주어지는 동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3승. 그리고 송풍량은 주어진 송풍량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1승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압을 계산하게 되면 주어지는 정압 60mH2O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 200rpm분의 400rpm의 몇 성? 2성. 그렇게 하면 240mH2O가 나오죠. 자, 그리고 동력은 주어지는 동력 6마력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동력 6마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 200rpm분의 400rpm의 몇 성? 3성. 따라서 48hp. 그리고 송풍량은 주어진 송풍량 200mH2O 200m의 삼성/hour죠. 송풍량이니까. 자, 회전속도 법칙 200rpm분의 400rpm의 몇 성? 1성. 따라서 송풍량은 400m의 삼성/hour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압은 회전속도 변화의 2성, 그리고 동력은 회전속도 변화의 3성, 송풍량은 회전속도 변화의 1성에 비례한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스로트 V의 직경이 0.2m, 수압이 2atm, 노즐의 직경이 3.73mm, 액가스비가 0.5L/m의 삼성일 때
슬로토브의 가스 유속이 60m/s일 때 노즐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벤츄리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벤츄리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노즐이 있어요, 노즐.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노즐의 직경을 소문자 D로 표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목부예요, 목부. 자, 목부가 슬로토브가 되거든요. 따라서 목부의 직경, 슬로토브의 직경을 대문자 DT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노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목부의 직경에 관계되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dt분의 d의 제곱은 vt 곱하기 l 나누기 100 루트 p에서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노즐의 개수가 우리가 지금 주어지고 있죠. 계산을 해야 돼. n. 자, 그리고 d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노즐의 직경이에요. 그러면 노즐의 직경이 소문자 d가 되거든요. 3.73mm니까 mm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죠. 자, 그리고 대문자 dt가 슬로토브의 직경이에요. 따라서 슬로토브의 직경, 목부의 직경이 0.2m, 전체의 제곱은 vt, 속도가 지금 60m/s, 그리고 액가스비가 0.5L/m의 삼성 나누기 100 루트 p. 자, p라는 것은 압력인데 어떤 단위죠? 수압의 단위예요. 수압이 미리 H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ATM으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ATM을 미리 H조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1ATM이 1332mH초거든요. 그럼 2ATM은 2 곱하기 1332mH초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노즐의 개수 n은 6개죠. 자, 그리고 개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완전올림이라는 것은 숫자 1 이상의 값을 한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완전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탄소 1kg을 연소시키면 3만 kcal per kg, 수소 1kg을 연소시키면 34,000kcal per kg의 열이 발생한다. 프로판 1k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연소열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판이라는 것은 C3H8을 프로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판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탄소 12짜리가 3개, 수소 1짜리가 8개, 그래서 44예요, 분자량이. 그러면 44에서 분자량 44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값과 수소가 차지하는 값을 보면 44kg 분의 탄소가 차지하는 값은 탄소가 몇 개 있죠? 3개. 그래서 3 곱하기 12kg이 탄소가 차지하느냐. 반면에 수소는 1자리가 몇 개 있어요? 1자리가 8개 있어요. 그래서 44분의 8kg은 수소가 차지하는 값, 44분의 36kg은 탄소가 차지하는 값이죠. 그러면 44kg분의 36kg, 다시 말해서 탄소 1kg에 해당하는 열량이 3만 kcal per kg, 플러스 수소 1kg에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 34,000kcal per kg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프로판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판 1kg이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연소열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탄소 1kg에 해당하는 연소열과 수소 1kg에 해당하는 연소열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3727.27kcal라는 연소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백필터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분장치입니다. 백필터의 먼지 부하가 420g/제곱미터에 달할 때 먼지를 탈락시킨다면 탈락시간 간격을 계산하시오. 단 가동 상태는 백필터의 유입가스의 함진 농도가 10g/m의 삼성, 여과 속도는 2cm/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지부하 LD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자, 먼지부하 LD는 CI, 입구 농도, 곱하기 VF,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T라는 탈락 시간으로 계산하죠. 자, 그럼 먼저 이 식에서 CI라는 입구 농도는 뭐를 뜻하느냐면 CI 곱하기 제거 효율, 그리고 CI-C0를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제거된 농도를 우리가 CI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I 값만 주어지게 되면 CI가 100%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주어지면 제거된 값은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의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 농도와 제거 효율이 주어지게 되면 입구 농도에서 제거 효율을 곱하면 우리가 제거된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I가 의미하는 것은 제거된 농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LD라는 것은 먼지부하, 그리고 VF는 여과 속도, T라는 것은 탈락 시간. 그래서 여기서 T라는 탈락 시간은 어떤 시간에 따라가나요?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이나 아우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한 번 더 전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따라서 먼지부하 LD가 지금 420g/제곱미터, 그리고 입구 농도가 10g/m에 상승해요. 그리고 입구 농도가 100% 제거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가 2cm/s니까 0.02m/s. 따라서 t에 대한 시간 단위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2100초예요. 근데 정답에서는 지금 어떤 단위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분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 따라서 1분은 60초를 보정해서 계산하시면 35분이라는 탈락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저위 발열량이 7000kcal/sm의 삼성의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단 이론 연소 가스량은 20sm의 삼성 per/s의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열이 0.35kcal/s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열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 계산하는 식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둬야 돼요. HL은 저위 발열량입니다. G는 가스량, C는 비열, T1이라는 기준 온도인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이잖아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을 저위 발열량으로 고쳐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숙지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 지금 얼마죠? 7000kcal/s의 삼성, 그리고 G라는 가스량이 20s의 삼성 per/s의 삼성, 그리고 비열은 0.35kcal/s의 삼성 도시.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기준 온도가 지금 몇 도가 되나요? 기준 온도는 15도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는 1015도씨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같은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9번. 대기오염 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의 유효 고도가 25m에서 75m로 높아졌다면 굴뚝의 풍화측 지상의 최대 오염 농도는 초기 Cmax보다 얼마가 증가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기타 조건은 일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상 최대 농도 Cmax는 유효 굴뚝 높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Cmax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최대 지표 농도 Cmax는 EQ 나누기 파이 EU H의 제곱 그리고 CG 나누기 CY. 그러면 여기서 Cmax를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Cmax와 유효 굴뚝 높이는 어떤 관계가 있죠? Cmax와 유효 굴뚝 높이 제곱분의 1 또는 유효 굴뚝 높이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제곱분의 1에는 비례, 유효 굴뚝 높이의 제곱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 최대 오염 농도를 나타내는데 조건이 두 개예요. 유효 고도가 25m에서 75m로 높아졌을 때 지상 최대 오염 농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높이 25m의 제곱분의 1. 지금 Cmax는 유효 굴뚝 높이 제곱분의 1의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자, 그리고 75m도 마찬가지. 75m 제곱분의 1. 따라서 값을 나타내면 0.11배. 만약에 퍼센트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로 우리가 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온 값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25도씨 1ATM에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다.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황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뭐죠? SO2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을 표준 상태에서 ppm이니까 ppm의 단위가 밀리리터 per s 미터의 삼성이 되잖아요.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최적, 현재 상태의 최적을 온도를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보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어지고 있는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 값이 현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를 보정하는데 현재가 대각선으로, 표준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절대 온도니까 분자 분모의 273, 현재 온도를 이렇게 보정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온도가 몇 도죠? 지금 25도씨. 그래서 현재 온도가 25도씨이고 압력은 1atm이니까 압력은 굳이 보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25도씨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그램 per s 미터의 삼성이라는 표준 상태가 됐어요. 그럼 마이크로그램을 먼저 뭘로 고치죠? 미리그램으로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밀리리터 미리그램을 이용을 해서 ppm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단위가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 1mg은 10의 삼성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단위를 계산하게 되면 미리그램 per s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그램 per s 미터의 삼성을 아황산가스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64mg, 그때의 최적은 22.4ml,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단위를 밀리리터 per s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미리그램이 없어져야 되니까 64mg 분의 22.4ml를 해서 단위를 나타내면 밀리리터 per s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 밀리리터 per s 미터의 삼성이 뭐예요? ppm의 단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0.17 pp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팁에서 ppm의 단위는 밀리리터 per s 미터의 삼성 또는 밀리리터 per n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ppm이 주어지게 되면 주어지는 기체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미리그램,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기준을 해서 단위 환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온도 보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 보정인데 최적 미터의 삼성이 현재 상태냐 아니면 표준 상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온도를 정확하게 보정을 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보면 A 먼지의 배출 공장의 집진율이 0%, 95%, 99%인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설치했을 때 총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장치를 보겠습니다. 자, 0%, 그리고 95%, 그리고 99%짜리가 있죠. 자, 출구 농도고 입구 농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장치에서 총합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총합 효율 구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1-1에서 각각의 장치의 통과율을 계산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타1 0%, 이타2 95%니까 0.95, 그리고 이타3 99%니까 0.99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총합 효율은 0.9995가 나왔어요. 퍼센트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99.95%라는 총 집진율 또는 총합 집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2번에 보시게 되면 불화수소 38ppm을 함유하는 배기가스량이 흡수탑으로 유입되고 있다. 흡수탑에서 불화수소의 제거율이 98.5%이다. 이때 배출되는 불화수소의 농도를 기준치를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단 불화수소의 분자량은 20이며 허용 기준치 농도는 2mg/s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팁을 한번 볼게요. 지금 불화수소라는 게 HF입니다. HF. 그리고 ppm 있잖아요. 그럼 ppm의 단위가 ml per s 미터의 삼성 또는 ml per n 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ppm이 나와 있으면 주어지는 기체산 물질 HF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mg,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HF의 문제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거율을 계산했을 때 제거율이라는 것은 1 배출 농도 나누기 유입 농도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배출 농도라는 것은 기준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치 농도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기준치 농도가 2mg/s/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출 농도를 계산해서 기준치 농도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지금 주어지는 제거 효율이 얼마죠? 98.5%예요. 그럼 1 지금 유입 농도분의 배출 농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유입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38ppm이에요. 자, ppm을 mg/s/m의 삼성으로 고칩니다. 그럼 ppm이 ml/s/m의 삼성이고 HF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이 20mg, 그때의 체적이 22.4ml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단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ml 없어지고 mg/s/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배출 농도의 단위가 mg/s/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0.51mg/s/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준치 농도가 얼마였어요? 기준치 농도가 2mg/s/m의 삼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배출 농도는 0.51mg/s/m의 삼성이었죠. 그러면 기준치 농도를 우리가 계산한 배출 농도가 기준치 농도를 초과하나요? 초과하지 않나요?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준치 농도와 여러분들이 계산되는 배출 농도를 비교를 해서 기준치 농도를 초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단위를 환산을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중류의 황을 탈항하는 방법과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중류를 탈항하는 방법을 우리가 중류탈항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류탈항법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자, 금속산화물에 의한 hợp착탈항법, 미생물에 의한 생화학적 탈항법, 방사선화학에 의한 탈항법, 그리고 접촉수소화 탈항법이라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 아주 자주 나오죠. 공기를 적게, 온도를 낮게. 그래서 저과잉 공기량 연소, 그리고 저온도 연소, 그리고 2단 연소법, 배기가스 재순환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단 연소법, 배기가스 재순환법은 전부 다 온도를, 최고 화염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답란을 작성하셨을 때 지금 몇 가지씩 서술하라고 그러죠? 3가지씩 서술하라고 문제 단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를 쓸 필요 없이 3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가스성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 5가지를 써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가스성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은 직접 채취가 있고 용기 채취법, 용매 채취법, 고체 hợp착법, 저온 농축법, 그리고 여과지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만 서술하시고 그러면 5가지, 3가지만 서술하시고 그러면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을 보고 양극과 음극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전기 집진 장치에서 전기 저항이 10의 11성 5cm 이상에서는 집진극 면의 양단 사이에 전위차가 높게 나타나고 전련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집진극 면에서 1번 양극, 음극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를 역전리 현상이라고 한다. 반면에 전련 저항이 10의 12성에서 10의 13성 5cm 이상의 경우에서는 스파크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으나 포집 더스트층 전면에 전련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큰 양극, 음극 코로나가 흐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상적인 전기 저항이 얼마죠? 정상 범위. 정상 범위는 효율이 가장 우수한 범위예요. 그래서 10의 4성에서 10의 11성 5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2가지가 다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비정상 상태죠. 하나는 완전히 역전리가 됐고 하나는 역전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양극의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큰 양극의 코로나가 발생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에서는 둘 다 양극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충전탑과 단탑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다. 각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의 갈로에 충전탑 또는 단탑을 표기하시오 돼 있어요. 우리가 충전탑 같은 경우에서는 충전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흡수액으로 가스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단탑 같은 경우에서는 세정액만 뿌려서 우리가 제거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압력 손실이 작은 것은 뭐죠? 압력 손실은 단탑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작은 것은 충전탑, 단탑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큰 곳에서 적당한 것은 단탑, 충전탑은 온도 변화가 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유물이 생성되는 곳에서도 충전탑은 사용할 수 없죠. 왜?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희석열이 심한 곳에서도 열의 팽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전탑은 사용할 수 없고 단탑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압력 손실이 작은 곳에서만 뭐를 사용하는 거죠? 충전탑을 사용하고 나머지 세 가지에서는 단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심력 집중 장치에서 블로다운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효과를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중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사이클론은 집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하부의 더스트 박스에서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처리를 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에서 10%를 처리한다는 게 반드시 기재가 돼줘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사이클론 내에 난류 현상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주고 장치 내벽 부착으로 일어나는 먼지의 축적도 방지를 해요. 그럼으로써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블로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자, 효과는 포집된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그리고 집진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에서만 사용하는 집진 효율 향상책인데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블로다운 효과다. 어디에서? 원심력 집진기라는 사이클론 집진기에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촉매분해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촉매를 세 가지 쓰시오 했어요. 자, 우리가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PCB라는 유기화합물, 그죠? 유기염속의 화합물이 부분 연소가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촉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촉매. 자, 촉매 분해법이니까 다시 말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다이옥신을 분해를 해요. 그러면 그때 촉매 분해법에 사용될 수 있는 촉매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자, 보시면 오산화 바나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 타이타늄, 그리고 백금, 그리고 발라듐을 우리가 촉매 분해법에서 사용되는 촉매로 보시면 돼요. 자,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금속 산화물 촉매가 있고 귀금속 촉매가 있어요. 금속 산화물 촉매는 이 5가지 중에서 오산화 바나듐, 그리고 이산화 타이타늄이 있고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백금, 그리고 발라듐을 우리가 귀금속 촉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속 촉매와 귀금속 촉매로 우리가 구별해서 문제를 서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산화 바나듐, 이산화 타이타늄, 백금, 발라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금속, 오산화 바나듐, 이산화 타이타늄, 그리고 귀금속, 백금, 발라듐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해서 구별하는 것도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만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한 번 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건대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 한메일넷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